자,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담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러면서 바깥에서는 온갖 욕 바가지로 지금 대통령실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했던 윤석열 대통령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개입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놓을 때 어디에다가 그 문제 제기를 했냐면 정치적 중립,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다. 그 다음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어떤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을 실형을 때립니다. 그때 그들이 실형을 때릴 때 구형을 8년 때렸고요. 재판부에서 2년을 인정을 했었는데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에 분명히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 거기서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민간인 신분이다. 네.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거 좀 해주세요. 민주당 내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요. 모의, 실행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행은 5월 10일 날 됩니다. 그렇죠. 5월 9일 날이 모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조인들 열이면 열 모의와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행이다. 실행은 5월 10일 날 되고 5월 9일 날은 모의로 보기 때문에 권성동이 민간인 시절에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 검토는 실행이 가장 1차적이기 때문에 5월 10일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다.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 김영선을 공천한 거는 이 대통령의 9.1 발언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 괜찮아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네. 모의하고 실행이 끊어져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모의하고 실행 끊어지고 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선인 신분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중립 의무와 그런 의무가 다 부여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당선인 신분과 대통령 신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에 따라서 그렇죠.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지만 모의와 실행에 있어서 실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모의에 증거가 있으면 실행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법이 이 사안을 접한 게 한 10여일 전입니다. 그리고 10여일 동안 팩트체크와 법률 검토를 해왔었고 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받아서 오늘 급하게 이 내용을 발표했던 부분은 충분히 법률적 검토와 팩트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나왔으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걸 열흘쯤 전에 그 내용을 알았고 네. 자료는 어젯밤에 받았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흘 전에는 이 구체적인 오늘 저 발언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 파일은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받았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팩트체크와 법률적 검토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알고 계신 내용도 이야기하죠. 민주당 그러면 저거 하나가 끝입니까? 내일 또 한 개 더 나오면 2개가 끝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스픽스에서 가장 정통하게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 사건의 뿌리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나 정계환 평론가가 다 가장 초기부터 어떤 개척자적인 취재를 해오셨고 그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수백 개의 파일이 민주당으로 현재 넘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다 우리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강혜경 씨를 통해서 넘어간 파일 이런 부분에다가 스픽스가 또 제3의 인물까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앞으로 추후 분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대응 방향을 다 보고서
이후에 계속 풀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제 루트가 공익 제보자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 루트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희경 씨나 또 강희경 씨 아주 가까운 주변 인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있었지만 오늘 민주당은 전혀 다른 노임에서 아시죠? 이게 국민의힘 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안 돼요? 그래야 되죠, 사실. 예. 근데 왜 그런 결심을 해서 그걸 넘겼을까? 그러니까 강혜경 씨나 뭐 김태호 소장이나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분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이분을 보호하느라고 또 이 분이 누구인지 발설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본인을 밝히는 걸 꺼려하면서도 용감하게 지금 이제 나섰잖아요. 이분이 제출한 자료는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또 다른 자료란 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분이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게다가 이분들 전부 다 창원, 의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대통령을 가장 끈끈하게 밀어주고 있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지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제 정권이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네. 얘기해서 공익적인 제보를 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아예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이 정권하고 이제 함께 갈 만한 사유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나도 지금 당한 거 갚아주겠다. 이제 이런 의사. 오늘 그 명태균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네. 자신을 수행하던 자신이 고용한 운전사 있죠.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운전했던 화났어요. 분이 엄청 화났어요. 완전 화가 나가지고요. 고용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진짜 심한 이야기. 아니 본인은 어디 가서 금일봉도 받아오더만 그것도 나한테 주지 않고 무슨 고용을 했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심상치가 않다. 주변 상황이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고용당해서 운전을 해줬다는 그분이요, 완전히 이용당한 걸로 사실 그 동네에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제보자냐라고 하는 말을 이 명태균 씨가 사실은 다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제보가 나간 이후에.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니 나한테 돈 한 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어놓고 무슨 짓이냐 이래서 화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지금 이 제보자, 진짜 제보자, 예. 그분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고용된 분이 제보한 게 아닌 건 확실해요. 맞아요. 예, 그 부분에 이분도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돈하고 예, 갈 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오전에 튼 녹취를 보면 차가 달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차 안에서의 녹취다라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이 바로 즉각적으로 고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운전기사가 이 제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당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종면 의원, 이걸 갖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제보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받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절실하게 그 제보자를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노종면 의원이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는 어젯밤까지 박찬대 원내대표와 노종면 의원 두 사람밖에 몰랐었어요. 그리고 노종면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팩트 체크와 법률적 이 검토들을 이제 계속 해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운영이 하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오늘 인권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사무처 운영을 하다가 이 방송을 나왔는데 노종면 의원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이거 운전기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운전을 해주신 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노종면 의원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운전기사가 아니면 녹음도 운전기사가 안 한 것인지 녹음은 했는데 민주당에 전달한 사람이 운전기사가 아닌지는 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경로는 계속 추적되고 있고 이런 유사한 녹음 내용은 다른 데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담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익제보 1호 강혜경 국장, 2호 김태열 소장이
본인의 소감을 얘기했는데요. 먼저 강혜경 공익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말했던 게 진실로 드러나는 증거라 약간 너무 진짜 눈물부터 났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왜 자꾸 저렇게 끝까지 숨기려고 애를 쓸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전원으로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강혜경은 증거도 없으면서 명태균 말만 듣고 저렇게 증언을 하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거짓말쟁이 아니면 허풍쟁이로 이렇게 약간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녹취가 나오면서 강혜경 말이 맞구나. 강혜경 말이 진실이구나. 그럼 명태균 대표님 정말 내일 운영위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들이 이제 급히 어렵게 인터뷰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막을 좀 못 붙였는데 뭐 말씀은 충분히 들었을 것 같고 본인이 혼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실제 사실로 이제 확인되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저렇게 얘기했을 때 김태열 소장에게도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가기 전까지도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들은 소리다, 전에 들은 소리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강혜경 씨의 어떤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직접 나가서 선서를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모든 언론과 사람들은 강혜경 씨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의 음성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강혜경 씨의 모든 하나하나의 발언들이 진실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한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증언을 할 건데 그 모든 사실들을 진실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정대 의원,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네. 받고 했는데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면서 이제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는다는 건 좀 안심이 되진 않습니까? 그 안심의 내용이 말이죠.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알던 사람들은 명태균 씨한테서 다 떨어져 나간 것 그래요. 강혜경 씨, 김태열 씨, 그 다음에 아까 뭐 운전했다는 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언자, 진짜 이번에 녹취 파일을 제공하신 분,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이분들의 전부 공통점은 명태균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정된 것이죠. 네. 나 혼자만 이 생각이 아니라 강혜경 씨 말이 내 말이고 그 말이 녹취로 확인된다는 데 대한 어떤 이 연대감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고립된 거는 명태균 씨 하나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같이 일하고 또 어떤 뭐랄까 이익이 있으면 나누고 원팀이 돼야 되는 그 팀이 전부 반명태균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또 한편 그 무언의 어떤 그 메시지가 저기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 민주당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요. 네네. 김태일 소장이 사실 좀 걱정을 하던 게 공익제보 신청을 했는데 공익제보자 결정을 안 해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아마 이동혁 변호사입니까? 심사에서 심사를 한 오늘 면담하러 내려가고 빠르면 내일 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익제보자 2호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던데요. 생각보다 절차는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도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화하고 담당 보좌관 그리고 뭐 변호사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보호하려는 지금까지 욕대로 먹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직접적인 녹취록이나 증거들을 찾은 것보다 외려 스픽스, 서울의 소리, 뉴스토마토와 같은 언론사에서 이 내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일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는 원내대표와 그 당 대변인이 그 동시에 이 문제를 쥐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협조와 속도의 문제가 상당히 달라졌다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일을 참 잘하시고 예. 체계적으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을 또 더 믿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혹은 예전처럼 말로만 보호해준다 그래놓고 진짜 제대로 보호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다들 공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 플러스 국민들이 다 같이 나서고 있어요. 전 이게 지금 이 두 힘의 조합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이 기회를 빌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감사하다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와,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아니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맞아요. 답답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 국민들로부터 듣고 이번 국감한 이 지가 얼마나 사안에 대한 됐어요. 처리 과정 그리고 공개하고 언론마다 단독으로 이렇게 터뜨리고 하는데 민주당이 아주 공정하게 언론사별로 그래도 단독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또 내보내주기도 하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면 또 당 차원에서도 맞아요. 주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 이슈를 확산시키는데 역할했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드리고요. 이슈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예전엔 분열되고 막 자기네 내부에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22대는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